그 아이는 대체 누구의 피를 물려받은 거야? 당신의 아이예요. 하지만 내가 낳은 건 아니에요. 비오는 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두 사람의 목소리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 믿음, 가족, 그리고 인간의 욕망까지 모두가 얽혀버린 한편의 인생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여름의 공기가 눅눅하게 감돌던 날이었습니다. 38살의 지연 씨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쥐어짜고 있었지요. 결혼한 지 12년째, 남편 민수 씨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불임 검사는 그녀의 가슴을 점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연 씨, 안타깝지만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겁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정자 상태도 좋지 않고 자궁 내막도 얇아요. 이젠 시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이 말을 전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끔 퇴근 후 골목길에서 아이 손을 잡은 부부를 볼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지연 씨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숨기고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은 점점 커다란 그림자처럼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요즘도 병원 다니니? 너무 늦기 전에 손주 좀 안겨줘야지. 우리 민수도 벌써 40이야. 그 말 한마디에 지연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민수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의 목소리엔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혹시 병원에서 무슨 말 들은 거야?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지요. 민수 씨는 그런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우리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돼.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민수 씨의 그 믿음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무거웠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점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자손의 운은 남쪽에서 온 피로 이어질 것이요. 그 피가 들어오면 집안의 대운이 트이리라.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동생 경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사는 30대 초반의 남자. 늘 예의 바르고 형수에게도 공손했지요.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생각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술 한 병을 들고 경수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경수 씨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앉았습니다. 경수 씨, 형이 아이를 너무 원해요. 근데 난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 이해하겠어요? 경수 씨는 처음엔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민수 씨는 평생 아버지가 못 될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임신 결과를 확인하던 날, 지연 씨는 의사 앞에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실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지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민수 씨가 웃을 수 있겠지요. 민수 씨는 그날 밤 아내의 품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의 눈빛엔 사랑과 안도가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지연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 이 아이는 당신의 피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며 웃었고 민수 씨는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 모습은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경수 씨가 말없이 서 있는 꿈, 그리고 민수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리는 꿈. 그녀는 늘 새벽에 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경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이 잘 크고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경수 씨,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아야 해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지연 씨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이 섞여 나왔지요. 민수 씨는 이제 아빠가 됐어요. 민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준호야. 그 순간 지연 씨의 가슴은 미묘하게 저렸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입안에서 천천히 맴돌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두 사람의 피를 나눴어요. 하나의 거짓으로 세 명의 운명이 묶였지요. 아이 준호가 태어난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연 씨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집에는 늘 아기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결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 말 속에는 사랑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요. 민수 씨는 준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퇴근 후엔 언제나 아들을 안아 올렸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놀았습니다. 준호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늘 웃었어요. 아빠, 또 놀아요. 그 웃음은 순수하고 밝았지만 지연 씨의 마음 한구석은 늘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이건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행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DNA 체험 키트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뺨의 세포를 채취하는 놀이 수준의 활동이었지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검사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과학놀이예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장난삼아 그 결과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준호랑 나랑 유전자 일치율이 조금 낮게 나왔대.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지연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건 장난이에요. 믿을 거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 끝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지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늘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그는 퇴근 후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예전에 내가 모르는 일 있었어? 그녀는 놀란 듯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요즘 이상해서 그래. 준호가 나를 꼭 닮았는데도 가끔 낯설게 느껴져서. 지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지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준호의 얼굴이 그리고 경수 씨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늘 그 다짐을 비웃듯이 예고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 씨, 지연 씨, 그리고 경수 씨. 그날따라 경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삼촌, 저랑 놀아요. 경수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이동했을 때 경수 씨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 씨는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경수 씨, 어디 가요? 형수님, 이건 더 이상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호가 자라면 다 알게 될 거예요. 형님을 속이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요. 경수 씨.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줘요. 부탁이에요. 경수 씨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건 죄예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날 밤 지연 씨는 홀로 울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침실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 그는 이상한 예감에 메일을 열었습니다. 결과지는 간단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율 0%. 순간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퇴근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연 씨는 눈치로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 씨는 거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녀가 다가서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그럼 누구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그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설마 경수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왜 전화를 안 받아? 부부싸움이라도 했니? 지연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의 차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지요. 왜 그랬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게 다 거짓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너와 준호, 그리고 내 동생. 내가 믿은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녀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밀어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지연 씨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준호는 어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아빠는 멀리 여행 갔어요. 그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연 씨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 씨에게, 준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죄 없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지요.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 아빠는 늘 널 지켜보고 있어. 그의 말에는 사랑보다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수 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준호에게 주세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준호를 안고 미소 짓는 경수 씨가 있었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절대 열면 안 돼요. 그날 밤 지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5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지연 씨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부부 사이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빠의 눈빛을 불안하게 바라보곤 했지요. 아이의 마음속에도 어렴풋이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준호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를 닮았어요? 그 한마디에 지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필 끝이 노트 위에 멈춰선 채 잉크가 번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는 아빠랑 눈이 다르대요. 아빠 눈은 작고 저는 크잖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 닮은 데도 있고 안 닮은 데도 있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늘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 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척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꼭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그만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님이 이혼 서류를 냈어요. 그녀는 숨이 멎은 듯 말문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가요? 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겨우 붙잡고 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군요.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민수 씨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이유란에는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신뢰의 상실. 그녀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그녀는 아이를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괜찮아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이었지요. 며칠 뒤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서류 봤지? 민수 씨, 우리 다시 생각해요. 준호가 있잖아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아. 거짓 속에서 자라는 게 더 불행해. 그녀는 더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 씨는 지방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었고 어느 날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어른들 사이에 일이 있었어. 언젠가 네가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근데요, 학교에서 아빠가 내 친아빠 아니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던데 삼촌이 나를 닮았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금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야,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을 날이 오겠지. 엄마는 용서받지 못할 선택을 했단다.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 말아줘. 넌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그녀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수 씨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저예요. 지연이에요. 그는 눈을 조금 떴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미안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준호는 내 아들이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지연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이 말 평생 기다렸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경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부탁하셨어요.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다 괜찮다. 내 동생도 너도 다 용서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진실을 말해줘라. 그 아이는 거짓 속에서 살면 안 된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의 삼촌은 너의 진짜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하지만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였어. 준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난 누구예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 준호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작은 쪽지를 두고 갔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아빠도 삼촌도 엄마도 다 힘들었겠죠.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제 엄마라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쪽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 씨, 들리죠? 이제 우리 아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수 씨가 남긴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기 준호를 안고 웃는 그의 얼굴.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아이는 잘 자랐어요. 그리고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창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끝내 용서로 남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따뜻한 연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한마디로 위로받을지도 모릅니다.